미국과 이란은 몇 시간 내 마침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전쟁이 끝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의 창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이란인들 모두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각자가 이번 합의를 자신의 승리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합의에서 미국이 직면할 수 있는 숨겨진 위험 요소들은 무엇이며, 죄송하지만 만약 합의가 실패로 끝난다면 미국 공화당에는 어떤 결과가 따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합의가 2015년 에바라크 오바마가 체결했던 합의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올레 쿠즈민입니다.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란 관리들까지도 미국과 이란 간의 합의가 실제로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로 몇 시간만 지나면 서명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낙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더라도 이거 자체가 평화협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긴 과정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마도 모든 협상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정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논의되고 있는 임시합의는 본질적으로 양측이 비교적 간단한 몇 가지 항목, 예를 들어 양측 모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중단하는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0일의 기한과 명확한 의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이란이 매우 큰 양보를 여러 가지 수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란 언론은 예비 합의에 대해 전혀 다른 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서명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하기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점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인들에게 자신이 정말로 승리했다고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중간입니다. 이것은 어떤 잠재적인 평화협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측면이며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파괴하며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와 앞으로 어떻게 보장될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과거에도 국가 간 심각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조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수년 동안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든 합의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해결하는 데에도 분명히 몇 주는 걸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란이 전체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부분은 유지하겠다고 요구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혹은 이란이 단순히 우라늄을 특정 수준 이상으로 농축하지 않겠다고 동의해서 이론적으로는 무기급 우라늄 접근을 막을 수 있지만 은밀한 농축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란 민간 핵 프로그램은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절대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지켜봤다면 바로 이런 동일한 합의가 한마디도 다르지 않게 2015년에 바라크 오바마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핵무기는 없을 것이지만 민간 핵 프로그램은 존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오바마의 합의에서 탈퇴했고 자신이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미국의 가장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란은 이미 수년 동안 자신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어려움은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에게 이 합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했던 합의보다 왜 더 나은지 설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 합의를 너무 약하다고 계속 비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합의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 합의 이행 여부는 유엔 산하의 핵 감시 기구가 감독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또다시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그것을 미국인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미국의 공습 이후로 그것은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결국 이 자료들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 번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시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그것들을 가져올 거라고 소리쳤지만요. 그는 미국 군대가 이 핵시설들을 그냥 말하자면 봉인해버리고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가시죠? 수년, 수십 년 동안 우주에서 이 시설들을 계속 감시해서 이란인들이 그것들을 파내려고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한 이 우라늄을 희석해서 이란이 민간용 원자로의 해결료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만약 그 농도가 60에 도달했다면 그것은 이미 무기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석하면 5 정도로 낮아지고 그때는 단순히 원자력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2015년에 오바마가 체결한 그 합의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 우라늄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는데 이제는 도대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우라늄을 분명히 가져가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문제는 동결된 이란 자산입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의 경솔한 발언이 그에게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2016년 에도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공화당 동료들은 오바마 행정부를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바마는 미국인 인질 석방과 핵 합의와 관련된 거래의 일환으로 이란에 4억 달러를 현금으로 넘긴 것에 대해 비판받았습니다. 참고로 그 4억 달러는 이란에 대한 어떤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1979년에 무기 판매 계약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헤이그 국제재판소에서 제기된 청구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요점은 이란이 결국 헤이그에서 미국이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보상금을 전달한 거죠. 여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은 여전히 끔찍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크게 주장했던 건 버락 오바마가 테러리스트들에게 돈을 넘겼다는 것이었죠. 현금을 팔레트에 실어서 보냈다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란은 훨씬 더 많은 자산의 동결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널드 트럼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이미 4월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죠. 인용하자면 이란에 대한 금전 송금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데 6월 13일에는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이미 이란에 미국 달러를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돈이 어차피 이란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란에 동결된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이 돈을 이란에 주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페르시아만 국가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쿠웨이트에는 60억 달러의 이란 자산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쿠웨이트가 주는 거죠. 내가 여러분 모두를 어떻게 이겼는지 보세요. 하지만 그가 뭐라고 부르든 어쨌든 이것은 양보입니다. 이것은 실제 돈을 이란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히 기술적으로 말하면 2016년의 지급도 이란이 사용할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즉, 순전히 기술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시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금액만 다를 뿐입니다. 다음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입니다. 전쟁은 이란에게 단순히 가장 큰 전략적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전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전략적인 승리입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압박수단으로 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하기 전엔 모두 가능할 거라 추측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실제로 가능함을 보여줬고 이는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란이 현재 시점에서 해협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포기할 것인가 하는 점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요구할 것이고 협상 중 이란도 동의하며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그 합의가 앞으로 이란이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명해진 것은 이란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닫고 다시 전 세계를 협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간과되고 나머지 합의 내용이 버락 오바마의 핵 합의와 매우 비슷하다면 도널드 트럼프의 비판자들은 이것이 체결될 수 있는 최악의 합의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이란의 지역 내 대리 세력들입니다. 이것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그리고 이라크의 소위 저항의 축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이란이 더 이상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꼭두각시 단체들의 자금을 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크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제는 트럼프도 그의 팀 전체도 이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무도 더 이상 대리 세력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 프로그램과 드론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란이 계속해서 지역 전체에 위협을 가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최선의 경우, 정말 최선의 경우에 우리는 버락 오바마 시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합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란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